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할 만한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꿀팁이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저는 없는데. 카드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카드를 안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테크가 되십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네. 최대한 아끼십시오. 최대한 나갈 때 채우까지만 한 번, 두 번까지만 생각하세요. 통닭을 하나 치킨을 사 먹고 싶어요. 치맥을 먹고 싶어. 한 번, 두 번만 생각하시면 1년에요? 무슨 소리예요? 오. 먹고 싶으면은 그 한두 번만 더 생각하고 아끼시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끼시면 저는 한두 번 생각하면 더 그 확신이 들거든요. 시켜야겠다. 그래요? 그게 한 번 이렇게 참을 인자만 쓰면은 참아지면 그게 그대로 통장에 남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을 가지고 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네네. 굴려야 돼요. 요즘엔 1년에 한 번 정도 상환하지 않으면은 네네. 이자가 뚝뚝 떨어져요. 보통 이자를 받게는 거는 적금이나 예금이나 네. 똑같습니다. 상환할 수 있는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전환하세요. 비과세는 없어졌습니다. 네. 비과세는 제일 잘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 만든 게 재형이. 재형은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재형저축은 지금 비과세가 10년이 지나면은 네네. 돈을 한 푼도 안 떨어뜨립니다. 원금 손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자는 붙고? 예, 이자는 그대로 붙고요. 몇 프로인가요? 이자가 지금은 2.95%입니다. 그게 다 다르지만요. 요즘에 2.9 상품 없습니다. 요즘에 1.8, 1.7 정도의 상품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좀 아쉬우셨겠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집이 박근혜 대통령 부친 집 옆이거든요. 근처에요. 저는 그때 땅값이 올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잘했던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 그냥 자본주의로 만들어뒀던 거. 아. 2014년부터 부동산 상한제를 없애버린 네. 다음에 그때부터 2배가 올랐어요. 네. 제 집이, 자가집이. 그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 그때 집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그래요? 전전 2년 전에 집을 사셔야 되는데요. 정권이 바뀌기 2년 전에 집을 사시고 난 다음에 양도세나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 오릅니다. 1년, 2년 사이에. 그때 파시고 난 다음에 또 뛰고 다른 데로 그러면 점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럼 재테크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재테크 방법인가요? 재테크를 하실 때는 정권 바뀔 때 집을 사시고 부동산을 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돈을 아끼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계속 드십시오. 적금도 좋은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내두시고 다른 것들은 상품을 계속 전환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돈이 됩니다. 그 목돈을 만들어 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점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재테크는 2배가 됩니다. 장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장담합니다.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그런 재테크는 2배가 됩니다. 저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양주나 그런 쪽에 이제 뭐 그런 주택을 정말 사서 행복지수를 높이느냐, 네. 아니면 서울에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저 그 얘기 누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데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언컨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10년만 바라보시고 물론 앞으로 네네. 7년 동안은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는 또 올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는 떨어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차근차근 오릅니다. 지방은 불분명합니다.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을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봐도라도 그런 유령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 특화되지 않는 이상. 상권이 죽지 않는 중심지 그런 데를 누리셔야 돼요. 상권이 죽지 않는 뭐 동대문 농장이나 아니면 뭐 강남권도 상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삼성역은 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데를 주 타겟으로 잡고 그 주위 조금만 더 주위에 외곽에 작더라도 실제 살 수 있는 집을 사시고 거기에서 10년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영 씨가 추천해주는 재테크는 어쨌든 부동산이네요. 그러네요. 재형저축이나 이런 거는 이제 틈새 돈으로 남는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남는 돈으로는 이제 그런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을 들라 국가에서 보증하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동산 구매라는 게 사실 어쨌든 목돈이 없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5천까지만 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대출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을 거고요. 누가 제가요?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을 살 때 1억을 가지고 대출을 가지시면은 저는 그거는 망한다고 봅니다. 1억 이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5천까지만. 5천은 가능합니다. 나 망하는 거야? 표현이 너무 격했군요. 네. 그런 느낌보다는 능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금액적인 것도 높아질 거고 그 1억에 대한 금리도 높아질 거고 막 그런 거 따지면은 5천은 가능한데 갚을 능력이 근데 1억은 한 억대 연봉이면 괜찮겠네요. 저희 지금
피디님이 좀 하품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부동산을 재테크하라. 그리고 남는 여윳돈으로는 원금 소실이 없는 저축에 투자하라.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전수하고 싶은 말. 꼭 이게 근데 꼭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네, 빨리. 앞으로의 저에 대해서 재테크 얘기 잘 들었는데 사는 목적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 네. 저는 뭐 지금 저한테 목적을 따지라면 저는 사실 가족이거든요. 이제 무영 씨도 어떻게 보면 착같이 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뭘 위해 사는지, 목적이 뭔지. 어쨌든 그런 게 좀 그런 동기가 좀 있어야 그런 걸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가까운 목적은 따로 목표를 가지고는 있죠. 그냥 지금 다른 목표는 다 이뤄놨고 내 집에 대한 안정권은 찾아놨으니까 저희 아버지 집을 짓는다는 거. 그 목표는 갖고 있죠. 아버지를 위한 집.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버지 2억 집? 정도가 앞으로 필요해요. 아버지 집이 뭐죠? 아버지를 위한 집을 하나 건설하고 싶으시다. 아버지가 편히 살 수 있는 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지으려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 목표만 갖고 네. 있다 보면 또 한 10년이 지나겠죠. 10년이 지나시면 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0세 조금 넘으셨겠죠? 그런 목표를 갖다 보면은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 대의는 또 가족을 위하신 건 맞긴 맞네요, 그죠? 아버님을 위한. 그렇지도 않아요. 훈훈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아니,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뭐. 저 떠나가죠. 오로지 당신. 자기, 일단은 걔 자기야. 제가 약간 자기가 좀 있으신 편이네요. 자기가 좀 강하신 편이.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옆모습 볼 때마다 자꾸 강원래 씨가 생각나가지고 선글라스도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하셔도 좋고 81년생 이무영 무가자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뭐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살았다고 누구도 있고. 부정할 수 없겠네요. 요즘 뭐 82년생 김치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나도 그분이랑 사귀실 생각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살 거고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련이 한 번 더 남았다. 47살에 한 번 더 올 거야. 뭐야? 그때 너무 무너지지 말고 다 견딜 수 있고 지내오면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때 당시 때 너는 강해져 있을 거고. 화이팅! 무가자. 화이팅! 화이팅! 네. 그건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했네. 본인한테 영상 편지 쓰셨네요? 아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뭐 시청자 따위가 뭐 중요해요.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럼요. 네, 뭐 중요해 시청자 따위. 저에 대해서 따위란 얘기 취소할게요. 저를 보여주고 싶은 느낌보다는 네. 저를 그냥 남기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본인이 행복 지수가 높으시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뭐 강원래 부끄러움하지 마시라고요. 남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를 좀 사랑하세요. 자기애가 좀 있으셔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견 역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다 개인적인.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면 물어보시면 그러면은 자신이 행복한 거를 이제 추구하는 사는 거잖아. 그럼 뭘 하기가 가장 행복한지. 존댓말 좀 써주세요. 치우네 뭐. 그게 중요하다. 집에서 만화 보면서 귤 까먹는 때. 그러면 겨울에만 행복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여튼 그런 여유, 그런 삶의 여유. 맞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아들한테 소고기 사주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아들은 행복하나요? 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고기가 맛있다는 것보다 그 걔가 웃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의 행복이에요. 오늘 이무영 씨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저희 오늘 B급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